새벽 3시였어요. 저는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 종소리보다 몸이 먼저 깨어나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소리는 어딘가 달랐어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지 않고 속이 꽉 찬 그릇 안으로 잠기듯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지요. 7월 31일. 아, 그날이 왔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1년 365날이 다 같은 날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물길이 조용히 흐르고 어떤 날은 물길이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한 달에 물길이 통째로 닫히고 다음 달에 물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저는 이런 날을 재물의 물길이 갈리는 날이라고 불러요. 오늘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월이 마른 밭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도는 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제 가슴에 오래 남은 것은 큰 소리로 우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가 다 끝나고 일어서면서 한마디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었지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손에 남은 것이 없을까요? 그 한마디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 통장 잔고는 혼자만 아는 밤. 남들 앞에서는 웃고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운 뒤에야 천장을 보며 계산을 하는 밤. 이번 달 약값, 다음 달 관리비, 자식 결혼 자금. 남에게 말하면 초라해질까봐 입을 다물어버린 그 마음, 저는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일하셨어요. 다만 물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지요. 물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린 곳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20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기억하기 어렵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드시는 거, 하나는 하시는 것이에요. 드실 것은 시장에서 몇천 원에 사실 수 있는 지금 이 계절에 가장 흔한 것이에요. 그런데 색이 노란색이어야 해요. 하실 것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아요. 깨끗한 물 한 잔, 그것뿐이에요. 왜 노란 것을 먹어야 하고 왜 물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이 2가지만 하셔도 오늘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전에 3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째,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7월 31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마음속 생각은 흘러가 버리고 글로 적은 것은 남아요. 이것은 하늘과 조상님께 내 뜻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둘째,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과 여러분 사이에 황금계약서 한 장을 놓아두는 일이에요. 매일 그날의 재물 흐름을 제가 대신 살펴 전해드릴게요. 셋째,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2가지 중에 하시는 것은 이야기 중간에 나와요. 그것을 듣지 않고 나가시면 눈앞에 금덩이 산 두고 돌아서는 것과 같아요. 지난밤 꿈에 저는 노란 용 한 마리를 보았어요. 마른 강바닥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뒤로 물이 차오르더군요. 용이 지나간 자리마다 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용은 문이 열린 집으로만 들어갔어요. 문이 닫힌 집은 그냥 지나쳤죠. 저는 그 꿈에서 깨어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그릇을 하나 얻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의 목까지 끝까지 남은 분들에게 흘러가요. 늘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은 끝까지 제 옆에 앉아 계세요. 먼저 오늘이 어떤 날인지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은 한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은 파는 날이 아니라 셈을 맞추는 날이지요.
장부를 덮고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고 남은 것을 세어보는 날이에요. 하늘의 장부도 그래요. 그리고 음력으로는 6월 18일, 오름을 지나 달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예요. 차는 달에는 채우고 기우는 달에는 비우는 것이 조상님들의 지혜였지요. 오늘은 새로 버리는 날이 아니라 묵은 것을 내보내고 자리를 만드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가 더 겹쳐요. 올해는 병원년이에요. 병은 하늘의 큰 불이고 오도불이에요. 그 위에 불이 안전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7월 31일은 그 병원년 안에서 다시 병의 날이에요. 불을 만난 날이에요. 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밥이 있고 새가 녹아 그릇이 되지요. 재물도 불의 힘으로 모양을 얻어요. 그러나 불이 너무 세면 솥이 마르고 밥이 타고 그릇이 깨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태워버려요. 유난히 마음이 급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무언가 당장 결정해버리고 싶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불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썩거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부터 연습해요. 급하게 밀려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23번 쉬어요. 눈 다스리면 밥을 짓고 모아버리면 집을 태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그 강한 빛을 받아 담을 노란 것이에요. 오행에서 재물을 뜻하는 것이 쇠금이고 금의 색이 곧 노란색이지요. 불이 아무리 새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냥 타고 사라져요. 둘째, 그 불이 다 태워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줄 물이에요. 노란 것을 먹고 물을 쓰는 것, 이것이 오늘의 전부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의 복날을 한번 보세요. 초복이 7월 15일, 중복이 7월 25일, 그리고 말복이 8월 14일이에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날이에요. 열흘이 아니라 20날이지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해를 월복이라고 해요. 저희가 한 달을 건너 한 번 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20날의 한가운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빈 그릇이라고 불러요. 앞에 복날 기운이 식었고 뒤에 복날 기운은 아직 오지 않은 자리.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날이에요. 빈 그릇은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그대로 빈 채로 8월로 넘어가고 무엇이든 담으면 그것이 한 달을 채워요. 불이 가장 센 날, 달이 기우는 날, 그릇이 비어있는 날, 한 달을 닫는 날, 이 네 가지가 겹치는 하루가 바로 7월 31일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드셔야 할 그 노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셔야 할 그 노란 것은 바로 옥수수예요. 여러분 삶은 옥수수 한 자루를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노란 알이 틈 하나 없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줄이 어긋나지도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가지런하지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 모양을 보고 재물이 빈틈없이 들어찬 곳간이라 하셨다지요. 반대로 알이 빠져 구멍이 난 자루는 돈이 새는 집과 같다 하여 제사상에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여러 집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새는 집은 벌이가 적은 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부어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집이었지요. 옥수수 한 자루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여름이면 마당 한쪽에 솥을 걸고 옥수수를 삶았어요.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얼굴까지 올라오고 그 냄새가 담 넘어 옆집까지 갔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둘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냥 여름 풍경인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여름에 우리 집은 늘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어요. 통장에 든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일까요? 옥수수는 지금 7월 끝자락이 가장 단맛이 오르는 때예요. 제철 음식은 그 계절의 기운을 가장 많이 품고 있다고 하지요. 게다가 옥수수는 불의 기운으로 자라 물로 익히는 음식이에요. 밭에서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 알을 채우고 우리 집 솥에서는 끓는 물에 삶아 먹지요. 물과 물이 한 자리에 다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겹치는 오늘 이보다 맞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야 알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겉에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기고 수염을 떼어내야 비로소 노란 알이 드러나요. 저는 그 손놀림을 좋아해요. 재물도 그래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겉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알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옥수수 껍질을 벗기시면서 지난 한 달 내 삶에서 벗겨내야 할 껍질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옥수수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이 늘 고마워요. 복은 원래 비싼 것에 붙지 않아요. 흔하고 값싸고 손을 쉽게 닿는 것에 붙어요. 값비싼 것을 준비해야만 열리는 문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복의 문이 아니에요. 드시는 방법에 3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알이 고르게 박힌 것을 고르세요. 시장에서 껍질을 살짝 벗겨보시고 알이 빠진 자리가 있는 것은 그냥 놓아두세요. 다른 날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만은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그 손길 자체가 내 곳간을 고르는 마음이 되니까요. 둘째, 삶으실 때 소금 한 자방을 넣으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을 걷어내는 것이라 하였죠.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날은 그러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소금만으로 삶아보세요. 오늘은 단맛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날이니까요.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혼자 드시지 마세요. 2자루를 삶아 한 자루는 꼭 나누세요. 자식에게든 옆집에든 경비실에든 좋아요. 옛 어른들께서 곶감 문이 나눌 때 열린다고 하셨어요. 혼자 먹은 옥수수는 한 끼가 되고 나눈 옥수수는 복이 된다고 하지요. 저는 이 말을 참 오래 붙들고 살았어요. 가진 것이 적을 때 나누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시 비지 않아요. 손에서 무언가를 내보내 본 사람만이 손을 펴는 법을 알아요.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옥수수를 삶고 난 그 물을 버리지 마세요. 옛 어른들께서는 그 물을 식혀두고 하루 종일 드셨어요. 알이 품고 있던 기운이 다 그 물에 녹아있기 때문이지요. 노란 것의 기운이 물로 옮겨간 거예요. 제 어머니는 그 물을 물 주전자에 담아 두셨어요. 여름 한철 저희 집 부엌에는 늘 그 노란 물이 있었지요. 이 물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 3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 물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가 불편해서 옥수수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참외를 드세요. 껍질이 노란 금빛이니 옥수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속을 파내버리지 마세요. 속이 물의 자리예요. 콩국수도 좋아요. 콩은 재물의 씨앗이고 월국의 긴 더위를 넘기는데도 좋다고 하지요. 검은 깨나 검은콩 미숫가루 한 잔도 괜찮아요. 검은색은 물의 색이에요. 노란 것을 못 드시면 아예 물의 기운을 채우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역 냉국도 좋아요. 검고 미끄러운 것은 흉한 것을 미끄러져 나가게 한다고 하지요. 다만 얼음을 조금만 넣으세요. 속이 찬 물결은 오히려 해가 돼요. 이제 오늘 집에서 치우셔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예요. 첫째, 오늘 5분만 시간을 내어 집안의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선풍기를 끄고 부엌과 화장실에 가만히 서 계셔 보세요. 어디선가 똑똑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어요.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새는 물은 새는 돈이에요. 물길과 돈길은 같은 길이라 했어요. 물이 새는 집은 아무리 벌어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잠그세요. 문을 고칠 수 없으면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리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 흘려보내주세요. 막힌 것을 씻어내리는 마음이에요. 둘째,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묵은 영수증을 다 꺼내버리세요. 지난달에 쓴 돈의 종이를 다음 달까지 들고 가지 마세요. 그것은 지나간 달의 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지폐를 다 꺼내어 방향을 같은 쪽으로 맞추어 다시 넣으세요. 큰 것은 뒤에, 작은 것은 앞에. 얼굴이 다 같은 쪽을 보게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방이에요. 방이 어지러운 집에는 손님이 오래 앉아 있지 않아요. 셋째, 고인물을 다 비우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은 물병, 식탁 위에 반쯤 남은 물컵, 화분 받침에 고여있는 물, 오늘 그 고인물을 모두 비우세요. 물은 흘러야 물이고 고이면 썩어요. 고인물이 있는 집에는 돈도 고여 썩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해가 기우는 저녁에 서쪽 창을 열어 10분만 묵은 공기를 내보내주세요. 나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는 문도 열리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요. 지금 여러분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나요? 깨끗한가요? 우리 집은 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 한 줄이 곧 선언이 돼요.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하시는 것이에요. 앞에서 옥수수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라고 했지요. 그 물이 오늘 이 음식의 재료예요. 노란 것의 기운이 녹아든 물, 그러니까 쇠의 기운이 녹아든 물이에요. 물이 겹치는 오늘 이 물 한 잔이 여러분 집의 균형을 잡아줘요. 옥수수를 못 드신 분은 그냥 맑은 생수여도 괜찮아요. 준비물은 물 한 잔과 종이 한 장,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아요. 셋과 여섯과 아홉. 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숫자는 이것뿐이에요. 셋은 씨를 뿌리는 수, 여섯은 뿌리를 내리는 수, 아홉은 열매가 맺는 완성의 수라고 하지요. 아침이 셋, 낮에 여섯, 밤에 아홉이에요. 먼저 아침이에요. 일어나 세수를 하시고 잔에 그 물을 따르세요. 암만 따르지 마시고 잔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우세요. 오늘은 아끼는 날이 아니라 채우는 날이에요. 그리고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세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에요. 두 손으로 받는 자세가 곧 받을 준비가 된 자세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3번 말하세요. 막힌 것이 열립니다. 막힌 것이 열립니다. 막힌 것이 열립니다.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세요. 내 귀가 들어야 내 마음이 믿어요. 그리고 그 잔을 동쪽 창가에 두세요. 아침 햇살이 잔 안으로 들어오게요. 오늘 하루 그 잔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다음 낮이에요. 해가 가장 높은 때 12시 앞뒤가 좋아요.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손으로 6번 적으세요. 내 돈길은 막힘없이 흐른다. 이 한 줄을 6번이에요. 6번을 급하게 휘갈긴 것보다 손끝에 힘을 주어 천천히 적은 6줄이 힘이 있어요. 글씨가 못나도 괜찮아요. 줄이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다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실어 적으세요. 적으신 종이는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거나 통장 사이에 끼워 두세요. 저는 이런 종이를 여러 보았어요. 몇 달 뒤에 지갑에서 그 종이를 다시 꺼내보시던 분들의 얼굴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리고 밤이에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밤 9시 아침에 창가에 두었던 그 잔을 가져오세요.
한 손은 지갑이나 통장 위에 얹고 다른 손으로 잔을 드세요. 그리고 9번 소리를 내어 말하세요. 7월에 묵은 것은 흘려보내고 8월의 재물은 내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한마디를 9번이에요. 세다가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세요. 급할 것 없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옆방에 잠든 사람이 깨지 않을 만큼, 그러나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릴 만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9번을 세는 동안 묵은 잔 속에 물을 보세요. 물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 흔들림이 곧 흐름이에요.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9번을 다 세신 뒤에 그 물을 반은 마시고 반은 화분이나 뱃속에 흘려보내주세요. 반은 내 몸으로 드리는 것, 반은 흐름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과 내보내는 것이 한 쌍이 되어야 흐름이 완성돼요. 받기만 하는 것은 흐름이 아니라 고임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늘 2번 말씀드려요. 반은 마시고 반은 흘려보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이것이 전부예요. 아침에 3번, 낮에 6번, 밤에 9번. 그런데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요. 시간이 없으시면 밤에 9번만이라도 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중간부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오늘 밤 9시에 물 한 잔만 드시면 돼요. 그것 하나로 충분해요. 이것이 무슨 마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로부터 마음을 다잡는 방법으로 전해져 온 것이지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아침과 낮과 밤 3번 자기 자신에게 돈에 대해 말한 사람은 그날의 씀씀이가 저절로 달라져요. 화내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미루던 전화를 걸고 새는 것을 한 번 더 살펴요. 그 작은 차이가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면 통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돈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릇을 바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첫째, 오늘은 새로 빚을 지지 마세요.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할부를 시작하거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오늘 하지 마세요. 오늘은 장부를 닫는 날이에요. 닫는 날에 새 항목을 적으면 그것이 다음 달 첫 줄이 되어 12달을 따라다녀요. 하루만 미루세요. 8월 이틀이나 사흘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둘째, 오늘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공지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오늘은 인정하세요. 정어려운 사정이면 이렇게 말하세요. 8월에 다시 이야기하자.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간 것은 돌아오는 길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도우세요. 그때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거예요. 셋째, 굽어진 돈과 묵은 영수증을 다음 달로 넘기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2번 말씀드려요. 그만큼 쉬운데 그만큼 안 하시니까요. 넷째, 오늘은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오늘처럼 불이 센 날은 그 씨앗이 유난히 빨리 자라요.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은 모으는 중이다.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문을 닫고 하나는 문을 열어둬요. 자식이나 손주가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 달은 다 쓰고 지금은 모으는 중이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이 말을 바꾸고 나서 얼굴빛이 달라지신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없다는 말을 하루에 20번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20번 문을 닫는 거예요. 하루에 20번 문을 닫아놓고 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안 되지요. 다섯째, 옥수수 삶은 물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밤 9시에 그 잔을 그대로 밤새 두지 마세요. 잔에 물을 9번 세워놓고 그대로 밤을 넘기시면 그것은 고인물이 돼요. 반드시 그날 밤에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시작한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지요.
저는 이 말을 참 무섭게 들어요. 여섯째, 오늘 저녁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돈 이야기로 다투지 마세요. 둘의 불이 겹친 날이에요. 오늘 저녁의 말다툼은 평소에 3배로 커져요. 가족 중에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내일 아침에 듣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물은 불을 다스려요. 일곱째, 부자를 시샘하거나 흉보지 마세요. 남의 집 곳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은 내 곳간 문을 여는데 쓸 수 없어요. 우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은 한마디만 하세요. 참 잘됐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앞에도 같은 문이 열려요. 저는 이것을 오래 지켜보았어요. 남의 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월 31일 밤을 그냥 잠들어 넘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그릇은 그대로 8월로 넘어가요. 오늘 2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좋아요. 무언가를 담아서 넘기세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한번 다시 태어나셨어요. 재물의 물길이 갈리는 날에 끝까지 앉아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대부분은 중간에 일어나요. 여러분은 남으셨어요. 그것이 이미 답이에요.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2가지예요. 노란 옥수수 한 자루, 그리고 밤 9시에 물 한 잔. 이 2가지면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이 돈을 쫓아 뛰어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막힌 물길을 여신 분에게는 물이 스스로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일은 돈을 부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을 펴는 연습이었어요. 옥수수 한 자루를 나누고 물 반잔을 흘려보내고 남의 복을 축하하고 고인 것을 비우는 일. 이 4가지는 다 손을 펴는 일이에요. 저는 오래 살면서 넉넉해지신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그분들이 특별히 영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손을 펼 줄 아셨어요. 쥐고 있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제가 배운 전부예요. 오늘 하루가 저물면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7월의 마지막 바람이 지나가요. 그 바람에게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좋았던 일에도 힘들었던 일에도요. 힘들었던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어요. 감사는 가장 조용한 부자의 습관이에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한 가지를 알았어요. 부족한 거를 세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있는 거를 세는 사람은 적어도 넉넉해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3가지만 세어보세요. 오늘 먹은 것 하나, 오늘 나눈 것 하나, 오늘 무사히 지나간 것 하나. 그 3가지를 세고 잠드시면 여러분의 8월 초하루 아침은 오늘 아침과 다른 얼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8월 초하루 아침에 오늘 지갑에 넣어둔 그 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나에게 보낸 편지가 거기 있어요. 이 채널의 구독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놓아둔 황금 계약서 한 장이에요. 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세요. 매일 그날의 물길을 제가 먼저 살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기고 가세요. 7월 31일 대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의 마지막 매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8월에는 그 곳간이 빈틈없이 들어차기를 바라요. 저는 다시 종소리를 들으러 가요. 고맙습니다.